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조금만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및 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본 계획을 위탁 수행한 울산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영배 부연구위원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제3차 울산 녹색성장 계획 개요, 제2차 울산 녹색성장 계획에 대한 평가,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투자 계획, 기대 효과, 이행 및 점검 계획 순서입니다. 3페이지 계획 개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연계하여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제3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부서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고 12월 23일 울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친화형 창조도시 울산,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선도도시 울산, 녹색생활과 안전도시 울산이라는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79개의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79개의 정책 사업 중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78개, 중단 사업이 1개이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주요 성과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하수처리수 이용 하천 유지 용수량, 빗물 이용시설 이용량, 친환경 그린카 보급대수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한 분야를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절약 홍보 견학 프로그램 운영, 생활 폐기물 1인당 발생량 증가 등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입니다.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현상 등 기후변화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되어 지속가능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가 전망됩니다. 울산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온 변화, 폭염, 열대야 일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1, 2차 녹색 성장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며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탄소 포인트제, 친환경 교통체계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도 높으며 감축 실적 또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2차 계획의 평가, 국가 제3차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및 민선 7기 정책 방향과 연동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전략체계 및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제3차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 포용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조화로운 선진형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12대 정책 방향, 27개 과제, 42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략 1,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평가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서 거버넌스 구축, 녹색성장 협력 방안 교류 등 3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속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소 중견기업 4차 산업 기술 적용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2050년 울산 온실가스 감축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2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재난 관리 기반 구축, 기후변화 취약계층 돌보미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2,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관련입니다. 울산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합 복합 지원 사업 등 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20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과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는 2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3, 조화로운 선진형 녹색도시 조성은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 운영, 공공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녹색 R&D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ICT 융합 조선해양 기반 조선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녹색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2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녹색 교통 체계 확충을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추진,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등 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녹색 생활 환경 강화를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추진, 자원 재활용 장려 등 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투자 계획입니다. 제3차 녹색성장계획은 2023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사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구 수를 2023년까지 38,000 가구 목표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충전소를 2013년까지 13,000대 8개소로 확대 보급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 기대됩니다. 노후 경유차를 2023년까지 25,653대 조기 폐차하는 등 친환경 생활과 녹색 교통 문화가 뿌리 내리는 조화로운 선진형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이행 및 점검 체계입니다.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성공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 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쭉 이래 지금 3차까지 2차까지 진행돼 왔는데 나름대로 울산은 또 더더군다나 이래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도 환경에 좀 이래 시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또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도 행정적으로 많이 해가 왔는데 아무튼 이제 3차 계획까지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또 같이 체감하고 또 같이 또 이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런 저탄소 녹색 생활 운동을 펼쳐간다면은 더 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미래 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세대 또 우리 뭐 기성 우리 세대들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교육 홍보로 인해서 같이 이래 또 일을 맞춰 간다면은 상당히 울산에 이런 저탄소 이 저감 정책에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의원한테 물론 행정에서 뭐 계획대로 이래 추진하겠지만도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홍보 측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 또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뭐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십 년 전부터 우려는 있었지만은 실제 전 세계적으로 뭐 시민들이 각 개별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해서 한 것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전후해서 탄소 포인트제 실시라든지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뭐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우리 환경 시스템 전체가 개별 경제 주체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한 뭐 환경 교육, 기후 변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와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또 보존 차원에서 환경 보존 차원에서도 우리 모든 그 인간 생활에서 모든 것이 이런 환경이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생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도 그런 교육 홍보가 좀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좀 의식 전환을 시켜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물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막 공단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행정부서와 이래 가지고 좀 서로 울산에 취약된 부분 이런 부분도 중앙행정 부분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또 울산에 그런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울산에는 뭐 울산에 살고 있는 울산에서 뭐 여러 가지 이 기업체를 또 경영하는 그런 부분도 다 울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혼연에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정말 환경 공해 없는 그런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주거 쪽 상업 쪽 공공 부문 쪽, 그 비산업용, 그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야보다도 오히려 산업 쪽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업체 노력이 더 중요한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환경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은 일단 방향이 똑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을 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법에도 규정을 해 나가고 있고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체적인 동향과 맞추어서 기업들과도 자율적인 투자를 또 확대를 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산업계에 있어서도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 그 환경국에서 정말 그만큼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오늘 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또 행정적으로 정말 노력한 그런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울산에는 정말 산업도시고 또 그런 공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서 정말 우리 환경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 담당과 우리 직원들 정말 그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 이 계획서 정말 우리 또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해서 정말 울산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녹색 승경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아주
기획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제 보고한 자료에 보면 3대 전략별 평가에서 보면 공원시설 조성 면적이 좀 목표 대비 부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도 목표 대비 95.8%니까 달성률이 부족한 거죠, 그죠? 네, 좀 여파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우리 울산의 상수도 유수율이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그죠? 좀 여파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전략 교육 시험 프로그램 운영도 매우 미비한 그런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역시 우리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좀 그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무행정감사나 또는 업무 보고 때나 그 어떤 때에도 빠짐없이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전략에 좀 이걸 담아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략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그 목표 달성률을 높이겠다 하는 대안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예. 2차 녹색성장 이행평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동감하고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매년 이행평가를 하긴 합니다. 해서 이 계획에 좀 미흡을 하더라도 매년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내용에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잡으면 지난 그 3년간 했던 실적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의원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역시 대안에도 특별히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좀 더 그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는 뭐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그다음에 시정 질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뭐 3월, 4월 달에 그 하는 어떤 있을 그 협약 MOU 관계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3월이니까 4월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답변을 이거는 상수도 본부관이 잘 모르시죠? 예,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이제 그 유수율 부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서 상본에서도 뭐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후 상수도 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어차피 해당 상임 본부에 상수도 본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보고서 이게 쪽이 안 나와 있네, 그죠? 2-3-3 녹색 생활과 안전도시 울산 해서 쭉 28쪽이에요. 28쪽에 보면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목표 대비 62.8% 성과로서 지금 목표가 그 0.94kg인데 1.29kg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 폐기물이 발생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많이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활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발생량도 일부 조금 늘은 거고 재활용률도 좀 낮게 재활용률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지금 그렇죠. 그런 분석. 우리 울산시의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 울산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조금은 이제까지는 어쨌건 울산의 어떤 소득이 좀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고 그 생활 폐기물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또 재활용률대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이걸 많이 내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그렇죠. 있고 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또 양호를 하면은 네. 또 재활용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이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재활용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재활용률을 부분 구분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대단히 아파트 좀 깊이 들어가면 대단히 아파트나 가정주택에서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는데 이걸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러면 어느 정도 민간 부분은 지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하고 그래서 공공행정 영역 부분이 좀 관여해야 되지 않는가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한 200~300억 이렇게 드는 대단히 사업이라서 제일 관건은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필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높일 거고는 시스템적으로 좀 가려고 지금 당장 확보된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있다고. 이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 물질들이 가격이 좀 높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것을 재활용을 수거하고 해가지고 좀 그래도 재활용률이 높았는데 지금 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 집화장이라든지 폐기물 집화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별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생활 폐기물도 그렇거니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체 수거를 해서 분류해가서 매립할 건 매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생산자들이 다 분류를 해서 내놔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선별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활용품들이 그냥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은 도심대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도 보니까 이 공공선별장을 두도록 되어 있던데 그거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지금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공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 공사장 생활 폐기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 저기 아까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이제 높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일단 숫자상으로는 높게 나오는 게 맞고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리수거, 운반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통계적인 체계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아까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그 종량제 봉투를 도입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실제 많이 나왔고 지금은 작년에 했을 경우에는 상당 수준 양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소각장이 산단에 있어서 큰 어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난이 없어서 많이 배출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배출을 한다 하면 저희가 좀 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보고 아니면 통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종량제 아까 건설 폐기물 분야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실제 이제 조금 배출하는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복잡하다든지 이런 실제 배출자가 주민이 좀 불편할수록 사실은 재활용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너무 불편한 부분도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일 거고 또 소각 부분, 매립 부분을 좀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방금 그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배출량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좀 면밀한 검토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줄은 것은 경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장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타지로 우리 울산에서 처리하지 않고 타지로 이렇게 반출돼 나가는 양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 배출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분리 배출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나머지 그냥 무단 투기하는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굉장히 좀 종합적이고 좀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본 의원의 그 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주변 그 도심 주변에 약간 뭐 나대지나 빈 공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 건설 생활 폐기물들이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이 투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지 않은 채 되다 보니까 날아갈 거는 온 도심을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드는가 하면 또 깨진 유리창 효과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투기해 놓은 데는 또 이제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갖다가 다 투기해버리는 그런 투기장으로 지금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종량제 봉투를 해보니까 폐기물들이 많이 줄었더라. 폐기물만 줄은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폐기물이 줄은 만큼 그러면은 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서 오는 재활용품은 얼마나 늘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대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은 뭐 그렇게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지침을 따로 내려서 공공선별장을 두도록 그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걸 제가 그 문건을 드렸어요. 작년에 드렸는데 왜 그걸 실행을 안 하는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저한테 아무런 답변도 없고 보고도 없고 해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수립 중인 자원순환 기본 계획 과정에 있어서도 연구원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자원순환 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서 의견 수렴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온 지침은 보셨죠, 국장님? 저희가 아직
그거는 확인. 제가 문건을 드렸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보십시오. 예, 그거 예. 보시면 5톤 미만 공공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는 그걸 안 두려고 하는지 두겠다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시고 예, 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제가 요약 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미세먼지철이 지나가면은 이제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오존의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네, 오존이. 그러니까 뭐 올해도 아마 울산의 여름은 더 더울 거라 생각하고 25도 이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오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오존 저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때 사실 야영장생은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냄새 때문에. 네, 혹시 대안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오존 경고제의 오존에 관련해서는 오존 경고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번 환경보전과학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을 저감하는 정책은 그렇게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일 말고는 시민들에게 오존에 피해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처음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존 경고제라는 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존의 수치가 높으면은 좀 실내나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오존 경고제를 아마 언론에서도 보시면은 해마다 오존 경보가 시행됐다. 그리고 또 문자로도 오존 경보라 자해 실내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그런 문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존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동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게 참 그게 근본적인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염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제 제2차 물질로도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존이. 오존이 또 성층권의 위에 대기 구조에 올라가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아주 또 좋은 역할도 하는 게 또 오존이고, 그 오존이 또 실내 우리에 있는 뭐 사무 환경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는 또 불편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오존이라는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오존이 적게 나오고 뭐 탄소도 적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 하듯이.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좀 저감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산업 활동이 생산에 있어서는 오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조금 규제가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존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오존이 있다는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나요? 오존 이건 녹색 성장은 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계획을 기본 모토를 하고 네. 또 기후 변화의 적응에 대한 크게 두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녹색 성장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도 물론 저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뭐 아까 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오염물질 저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더 서면으로 나눠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평가 내역서를 보면은 예시를 하나 들으면 2015년도 기준 목표가 몇 프로가 있다. 근데 초과 달성해서 다음 해 연도가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시 목표를 잡는 내용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네네. 2015년도 목표가 19.4% 초과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18%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대중교통을 천천히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 문구만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대중교통 목표가 19.4%면 다음 해계나 지금은 더 높게 잡아서 대중교통 이용 한도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예.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높게끔 더 다음 목표는 더 높게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네. 했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료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네. 초과는 달성했지만 그 다음 목표는 조금 이렇게 낮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 계획이 각 부서의 계획들을 취합을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분담 수송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힘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 동참으로서 대중교통 타기 매월 22일은 대중교통 타기 운동을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내보면 그렇게 수송 분담 많이 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계속하고 높이는 일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저희들이 예. 생각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정도 낮게 잡지 않았나 그 시에서 생각. 어렵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목표가 초과됐으면 그 이상을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더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님 그리고, 지적하신 건 이행 평가할 때 네. 1년 다음 이행 평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그때 한번 반영을 원님 예. 지적 사항은 반영을 해서 네. 좀 조정할 것인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녹색교통 체계 확충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 확대랑 그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을 시행한다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설치를 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울산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할지 지금 카카오 자전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는 어떤 도로 어떻게 시내에서 운영하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동구나 북구나 울주는 이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카카오 자전거 자체가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 좀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택시 자전거. 이 자전거는 저희들이 제가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처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일부 운영 구간만 운영을 해서 아마 멀리 있는 곳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일단 시범 운영을 해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운영 시험 해보고 이용률은 높아가는데 네. 거기에 따른 재충전한다거나 보관 장소를 갖다가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제도도 좀 보완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한 계획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 분담률 차원에서는 그래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도 한번 더 긴밀히 검토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를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로 정책을 내놓고 도로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이용하라고 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니면 공원에서만 자전거를 타게 하든지. 예.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해놓고 정책은 뭐 국토 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뭐 개설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제가 이 녹색 유학 계획 보고를 받았을 때 느낌은 차량 이용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독려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개설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획을 짤 때 좀 생각을 꼼꼼하게 면밀히 해주셔서 짜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 이용에 조금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이번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자전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행평가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뭐 자전거 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기존에 이미 그 조성이 된 그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인도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지만은 뭐 혁신 도시 우리 조성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 새롭게 도시를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이런 그 자전거 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도시 재생, 신도시 조성에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 시가지도 그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그 여건 하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유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3차 울산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책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가요? 일단 우리 그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이 절차상 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보고 후에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지도해가면서 같이 가야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 않나 그런 취지를 담아서 시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절차상 하는 건데 이미 이 책자는 발간 등록번호 해서 이미 발간이 된 책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회의를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또 중간 점검을 하면서 또 목표라든지 중간 점검을 하신다면은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그 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수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저희 하면서 나중에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 목표나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번 계획은 수정 뭐 전체 일정상 봤을 때라든지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이렇게 그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뭐 소소하게 수정되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영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제 4차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간 점검에서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큰 틀 10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냐 말입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회하고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기관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관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절차가 이제 의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 예,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뭐 의견 수렴 같은 그 사전 절차를 거치면서 의회 의견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큰 의회 보고할 때도 큰 수정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뭐 작년도에 이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또 평소에 이제 뭐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미리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도에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만 예를 들면은 공원시설 조성 면적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목표 수치도 문제고 이게 어떤 단순 수치상으로 목표 달성률 211%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산시의 목표가 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점 차이에 따라서 실제 이제 정확한 친환경차 보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 절차하고 맞물려가면서 수시로 약간씩은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수시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과제를 추진을 해 나갈 때 하나씩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 의견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런 회의할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서면 보고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이런 시간 낭비해서 이렇게 합니까? 네? 국장님도 바쁘시고 저희들도 바쁜데. 그래도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향후에 이제 저희 예산 확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생각, 의회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요식 행위는 앞으로는 필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절차상이나 제도상을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이런 요식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죠? 언제 오셨죠? 예,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럼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3월이죠? 예, 3개월 정도. 이제 업무 파악 다 돼갑니다. 되셨습니까?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당면 현안이라든지 국정 과제라든지 공약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작년에 그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2월에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인사 말씀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가 굉장히 이제 힘을 쓰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내주고 밤잠을 못 자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요. 그 순서는 이제 바뀌었지만 그 노고에 감사하는 거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 코로나19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선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또 우리 몫은 또 몫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차분차분하게 또 집행할 거는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좀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일들은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얼마 전에 국장님 생활 폐기물에서도 분리수거 아까 백운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이제 공업용 사업용 폐기물이지만 생활 폐기물도 여전히 진행이 되어 가지 않고 그리고 폐지가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또 수입에 의해서 이 폐지 줍는 분들이 적어지고 또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는 그 폐기물을 주어서 계속 쌓아두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에 얘기도 안 되고 집행부에 찾아가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또 계속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같은 경우도 뭐 길을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 얘기를 하는데 좋은 안건과 계속 민원들이 이제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면 전체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울산시가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취약점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 울산시를 어떻게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가에는 뭐가 제일 문제인지 또 내지는 자전거 도로를 할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잘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대기를 가져서 장기 플랜으로 가져갈 것인지 맨날 임시 떼빵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하지 말잔 말입니다. 이제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환경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베테랑이잖아요. 생태 과장님도 계속 이쪽으로 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민원에 시달려갖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또 땜빵하고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빵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해결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좀 꾸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능동적이고 재미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미처 짚지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 집행부도 재미있고 저희도 일할 때 재미있고 좀 더 우리가 일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장님 제발 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좀 그리셔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항상 뭐랄까 감시단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뭐 벌금을 내기 싫어서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게 발생하게 되면 마스크를 끼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그때그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 마스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아까도 그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정책적인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듯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의원들과도 소통을 좀 해주셔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 자꾸 저희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우리는 현장을 나가서 많은 현장 얘기를 듣는데 현장 얘기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현장에 가장 아파하는 것들이 정책에 도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명심해서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개월도 채 안 돼서 완벽하게 그 파악을 했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그 연찬을 해서 큰 그림을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이제 한번 그 기존에 우리 부서별 분야별로 어떤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 계획이나 큰 그림이 있나라고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작년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고 특히 이제 또 올해는 대기 분야, 미세먼지 분야 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립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그 추진 중인데 자원순환 시행계획 이런 부분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그림까지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장기 계획을 마련을 했고 그 속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관심 기울이던 분야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장의 의견도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재활용 분류 작업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뭐 사실 뭐 아파트 쪽은 저도 재활용을 거의 제가 하는 사항인데 단독주택은 나가본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나갔지만은 거기 말고 그 작업장 말이에요. 개별 사업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거기도 가볼 생각인데 예.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많이 아우성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이제 맞습니다. 예, 못 예. 나가본 상황인데 예. 거기도 한번 나가보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기 보면 지금 13쪽에 보면 이 추진 경과가 쭉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여기 이 녹색 성장여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참여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거기서만 회의가 되면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뭐 이런 보고회를 한번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서희영 의원님 지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번 이후에 혹시 뭐 중간 점검이라든지 또 다음 계획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도 별로 여기 반영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 한번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아마 요거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전을 못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방 화장실과 관리 운영비에 대한 정의 규정, 개방 화장실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개방 화장실의 관리 운영비 지원 근거 및 기준과 관리 감독 등입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농지국장 임상육입니다.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안 의견 말씀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세심한 관심으로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정진을 위해 개방 화장실 조례 제정 발의를 해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개방 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방 화장실 지원을 위해 구군의 관리 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또 시장은 개방 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는 개방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편의용품을 보관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지급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는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근거가 명확한 사항입니다. 개방 화장실을 확대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시민위생 편의와 복지 정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해서 4개 시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몇 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어거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개방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울산 시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 정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방 화장실이라 해서 지원을 하면 기존의 이 개방 화장실 지정 현황을 표를 보니까요.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물과 개인시설물이 별도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이미 지자체의 비용으로 해서 운영을 또 유지관리 보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비 지원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면은 이 지정 현황에 대한 대상도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지금 이 현황 가지고는 이 우리가 시에서 좋은 뜻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구군에서 개소당 월 한 6만 9천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 화장실이 우리 시에는 74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민간 쪽입니다. 민간 시설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방 화장실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개방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특정 시간대를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24시간 의미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설물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그 개방 시간과 맞춰서 개방하는 화장실입니다. 지금 이제 각 구군에서 지정된 이 현황을 보면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상부부터 변경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지정된 현황의 소재지 이 대상지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 그냥 단순하게만 보여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조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주는 행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개방 화장실은 구군에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가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이런 개방 화장실 지정 요건이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사정하다시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지원액이 좀 더 늘어나면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신청에 많이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럼 타시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규모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하고 광주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타시도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월 37,000원, 부산은 개소당 월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소당 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사정하면서 얻어내는 이 개방 화장실이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이 개방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선정하는 곳은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지정된 이 시설들도 주유소, 뭐 상가, 시장, 교회도 뭐 일부 있습니다. 교회도 일부 있는데 교회도 개방 화장실 표지판을 붙여 놓았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이라든가 프라자, 매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뭐 우려하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이용하는 뭐 그런 우려는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정할 적에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개방 화장실 이거 리스트 아침에 저 받아봤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개방 화장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뭐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는 개방 화장실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을 제가 본 적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74곳인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동네에 갔을 때 이용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구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번에 그 대리기사들 쉼터 화장실이랄까 뭐 그 거점 화장실이랄까 뭐 그거 저번에 질의를 해서 시장님 답변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먼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다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그 울산 전국 체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개방 화장실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체전이 끝나고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방 화장실의 현실적 지원, 정비, 무엇보다도 개방 화장실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전에 시장님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구군에 나눠서 구군별로 몇 개가 있으면 시의 전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러게 되면 거기도 무료 사용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화장실은 지금 74개에 대해서는 네. 주로 민간이 하는 시설이고 네. 저희들 시와 구군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화장실이 약 한 31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 공중 화장실은 한 1,500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지금 개방 화장실 지정 현황이 이거는 시간 내에 영업하는 시간 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뭐 한다든지, 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도 하겠지만 교회 같은 데는 뭐 6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는 대리분들은 밤에 일을 하시는데 이쪽을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곳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럼 그것 또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공원이나 관광지 뭐 이런 버스 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또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개방 화장실로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군에서 직접 찾아가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안 하는 시나 구군에서 개방 화장실로 지원을 안 하는 화장실에 대리 기사님 이런 분들이 불편하게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대리 기사님의 그 휴식 화장실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대리기사님들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거 저번에도 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됐다니까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대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들이 대리기사님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용할 수 없는 장소가 더 많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맞는 곳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지원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지원금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같이 본다면 그 지원금을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산이 저희가 개방 화장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방 화장실의 지원금하고 그리고 대리 기사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화장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얘기를 또 답을 준다면 예. 그거에 대한 지원금이 확보가 돼 있느냐 말이에요.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리 기사 관련해서는 그 버스 택시과하고 일자리 정책과에서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그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리 기사님들이 개방 화장실 74개소 이 개방 화장실을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개방 화장실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전체 공중 화장실이 1,500개 중에 개방 화장실은 74개입니다. 74개를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우리 시나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3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님이 불편한 것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버스 택시과하고 일자리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리기사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면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거 하고 시에서 이제 그 지정으로 돼 있는 것하고 5개 구군을 나눠서 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위원장님한테 요 대리기사님 관련해서는 버스 택시과 일자리 정책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그 버스가에서 대리기사 관련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 택시과 이런 부분에 이런 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주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서 그 협의해서 그러면 말이 보고 되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답변해도 될까요? 김선미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 기존에 74개의 그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중 화장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민간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할 때 개방하는 거고 시간이라든가 운영 시간이라든가 24시간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1개냐 2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규칙이나 다른 걸로 제정할 거고요. 실제로는 별표로 넣었는데 너무 시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어서 그 시장님이 이제 다시 새롭게 규칙을 정하는 걸로 하기로 했던 거고요. 통사정을 해서 이거 개방화장실 해주십시오 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가에.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홍보나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입구에다가 여기는 개방 화장실입니다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그 업소에 개인 업소라 하더라도 식당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문화의식이 높아지면 다음에 가실 때 그분이 그 가게가 미안해서 화장실 이용함이 미안해서 아마 가게 영업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식사도 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이런 의도로 조금 더 하자. 시장도, 그러니까 상인분들도 개인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내놓는 분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도 편익을 증진하자라는 목적에서 했고요. 홍보 차원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원래는 울산시에 조례가 없었는데 명시화해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74개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에 따라서 아예 거의 없는 북구 같은 경우는 7개, 중구도 5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게 개방 화장실이 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적극 또 홍보하고 실제로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예산을 뭐 3만 얼마가 높으면 좀 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 가게 그 상가분들에게는 홍보의 개념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시작했던 조례입니다. 네. 네, 김선미 의원님 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 네, 안수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조례 준비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편의 정진을 위해서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상가 시내가 시장통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신정시장이나 수암이나 이런 시장을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가 버젓이 보이고 있는데도 들어가면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개방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깔아서 여기는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누구나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밖에 이제 상가를 다닐 때도 어디가 있는지를 그 점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럼 그곳에 들르면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도 똑같은 시민인데 같은 나름대로의 복지를 누리고 증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서울에는 블록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런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사실 다중 이용 장소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요즘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장에 있으면은 사람 공용 화장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기 때문에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지원 조례는 시민들이 편의 이상 이래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개방 화장실을 지정해 줄 때 또 지원, 저 생각에는
민간 뭐 시설 주인들이 뭐 이래 개방 화장실을 하겠다 지원 신청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또 이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되면은 다중 이용실이라든지 또 이래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성광장 정류장 부근에 그런 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장소에는 주변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변에 그런 공용 화장실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이래 나서가지고 권유를 한다든가 이래 지원 좀 이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향후 개방 화장실 지정 관련해서 이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치에 대해서는 어플이나 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다 홍보를 알려서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래 조례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뭐 해주신 우리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환경보존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다중 이용 장소 또 기다리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부근에 화장실을 그런 민간 시설물 주인에게 좀 권유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면은 시민들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 시민이 또 행정 우리 또 관련 공무원들도 연일로가 많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또 방역 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금 공중 화장실 사용 시에 코로나를 예방 좀 이렇게 청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걷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5,000매 제작해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중 화장실 소독, 비누 비치 등 위생관리 철저 지시 공문을 구군에다가 5회 발송을 했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도 위탁 운영 업체를 통해서 매일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를 하고 있고 비누, 소독 약품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 업체와 지역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 소독기, 무료 대여 등 소독 방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전에도 우리 또 임시 회기 중에 또 어제 아파트 입구에마다 또 포스터 안내 예방 수치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공용 화장실에도 소독제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우리 조례하고는 또 벗어납니다만은 우리 환경국에서도 각별히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선미 의원님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 다시 한번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 개방 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해줬으면 싶고요. 한 가지 방금 이제 안수일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게 좀
과학적인 근거와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이 조금 언밸런스 난 것이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가 이제 소변에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그런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모순이 있는 게 하려 그러면은 화장실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운동 이전에 남성들이 앉아서 소변 보기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우리 환경이나 위생에 있어서 이게 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남성들이 소변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대변기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이미 유럽 쪽에서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서 소변기를 이용하는 남성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동양권의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차제에 방금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운동은 남성들이 소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거는 정말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제에 이번 기회에 남성들도 소변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더 과학적인 것이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가정에서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공공기관에 오면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제 문화가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12시에 중요한 선약이 있죠. 시간은 다 돼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정의할 필요는 없잖아. 다 끝났잖아. 이걸 다음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누가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네, 그러면. 정의하는 거 맞죠? 내가 정의를 때렸나? 아니 정의했지. 사내는 지금 안 했지. 네. 원활한 진행을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미처 또 하나 더 있는 거를 잊어버려서 그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상정합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서희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우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 8,100만 원보다 7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특별교부세,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34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33억 8,700만 원보다 7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시약 및 소모품 등 구매비 7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창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득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7천만 원이 정액되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를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매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야 우리 집행부에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준 예산이 뭐 부족하거나 뭐 잘 쓰이고 있습니까? 저희들 1월 24일부터 네. 2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코로나19 신속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24시간 체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재난안전특별교부분 7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검사 건수가 지금 현재 약 927건을 검사를 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평균 3-40건 이상 이렇게 검사 의뢰가 됐는데, 어제부터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그 부족한 시약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더 급증해서 시약이 더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도 또 그 반영을 하여 검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는 그야말로 긴급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면 질의로 우리 그 5개 구군에 얼마큼 이제 검사를 했고 또 그 어떻게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